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프랑스 식당을 좀 가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일단 그 메뉴판이 프랑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프랑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혹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나 좀 알아보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그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도 이태리 식당은 많이 가도 프랑스 식당은 어, 잘 있지도 않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그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프랑스 식당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딱 떨어지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대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카페라고 하면은 이 간단한 음료와 간단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파리를 가보니까 파리도 와인 바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뭐 오래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먹고 마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방 같이 이렇게 써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술로 먹기보다는 식사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에서 와인을 병으로 시켜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새는 하여튼 그런 그 와인 바들도 파리에 많이 생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트로라고 하는 게 이제 식당 중에 약간 좀 간편한 식당을 말합니다. 비스트로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생긴 어원이 러시아 군인들이 왔을 때 이제 빨리빨리 음식을 먹으려고 빨리빨리 이런 말이 아마 비스트로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식당 이름도 비스트로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트로는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식당은 보통 정식 식당처럼 테이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지는 않은 그런 그 아주 간편한 식당이죠. 그리고 브러셀리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프랑스에서 식당은 브러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름도 제가 한 80년대 파리를 처음 갔을 때 이런 말을 처음 봤습니다. 브라셀리라고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이게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말하는 식당인데, 이거는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조금 가격이 낮은 브러셀리도 있고 아주 좋은 식당도 브러셀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어떤 데는 테이블보가 안 깔려 있고 아주 좋은 브러셀리는 이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기도 하죠. 그리고 브러셀리는 우리나라 식당은 요새는 그 이 중간에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파리의 브러셀리들은 대개 이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입구에 서비스 컨티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아마 서비스 컨티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종일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식당 오픈 시간도 써 있는데, 뭐 가령 11시부터 뭐 9시까지다 그러면은 그 식당 그 오픈 시간이 9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개 그 식당에 9시가 마지막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거는 라스트 오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9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9시에 문 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9시에 주문을 하고도 뭐 10시, 11시까지 뭐 먹어도 괜찮은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은 아주 좀 고급 식당을 말하고 뭐 세팅이 잘 돼 있고 테이블보도 아주 그 정갈하게 깔려 있는 그런 식당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식사가 보통 세 끼 먹는데 아침 브렉퍼스트를 뿌띠 디저네라고 하고요. 점심은 디저네, 그리고 저녁은 디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판이 아니라 메뉴를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이거가 바로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가끔 메뉴판이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포크뮬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포크뮬. 제가 이게 파리에 있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치면 이제 프리픽스 메뉴인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와 그다음에 그 메인 그 디쉬와 디저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날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메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뽀금요리라고 하고 대개 이게 프라이스가 딱 찍혀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금 대중적인 식당 가면 이 뽀금요리 보통 한 15유로에서 한 20유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포뮬라랑 같은 어원일 텐데, 이게 굉장히, 파리에 처음 가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식당 안에 이 suggestion, 이 suggestion이죠. 그래서 그 셰프가 그날의 그 주 요리를 이러이러한 거가 좀 추천할 만하다 하다라고 해서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를 시키면 그날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갖고 하니까 쉽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대개 이 3코스하고 4코스짜리면 처음에 앙트레가 있고요. 이게 스타터죠, 전체. 그 다음에 플라드주, 그래서 이제 주 요리죠. 메인 디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로쳤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빼는 경우도 많아요. 포마주, 이건 치즈, 그 다음에 데젤, 그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코스, 4코스, 이런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 프랑스 식당이라고 하면 대개 이 프로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마주가 있는 식당은 이건 정말 정통 이 프랑스 식당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메뉴판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그 영어로 된 메뉴판을 아마 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알라케아트라고 써 있고 밑에 스타터가 이제 앙트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앙트레가 그 메인 디쉬를 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한국 식당에서는, 한국의 양식당은 앙트레가 그 메인 디쉬를 말하는 걸로 돼 있는 식당도 많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관용의 차이겠죠. 근데 프랑스에서 이 앙트레는 이 스타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메인 코스가 있고 플라가 있고 그 밑에 치즈가 있죠. 치즈가 포마주죠. 그 다음에 이제 데제르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이 길거리에 이제 식당 문 앞에 이렇게 이제 메뉴판을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은 위에 뿌띠 디존의 아침이 있고요. 거기 이제 뭐 밑에 보면 포크뮬이라고 써 있죠. 파리지엔, 파리의 그 포크뮬이 10유로로 아주 좀 저렴한 식당이죠. 여기에는 이제 부화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볶음요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다른 식당, 아주 제가 저 라틴 쿼터, 그 깍제 라땅 지구를 이제 다닐 때 식당 앞에 붙어 있는 건데, 거기는 학생들이 많은 데여서 그 중간에 보시면 포크뮬 레띠디앙트, 에뛰디앙트라고 하는 건 스튜던트입니다. 위에 학사모도 있듯이.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아주 저렴한 포크뮬은 8.5유로로 제공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크뮬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렌치 퀴즈인의 여러 그 음식들의 이름을 제가 쭉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랑스 말이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를 보시면 제일 짝다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짝다르는 육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고기 그 익히지 않은, 근데 약간 버무려 갖고 야채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는 아주 중요한 이 앙트레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아마 이 프랑스에 가셔서 식당에 가서 앙트레 시키면 반드시 한번 짝다르를 시켜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 매력 있는 이 앙트레입니다. 그래서 딱따르가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니언 숲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국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파에다가 치즈를 많이 넣고 거기다가 이제 빵도 넣어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마실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떤 그 코스 메뉴에서 먹는 것보다 오후 늦은 오후에 특히 늦가을에 약간 좀 추운 날 저녁 어스름이 될 때 식당에 가서 이런 아주 따끈한 오니언숲을 먹으면 정말 별미로 파리의 어떤 식당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정감 있는 그런 식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이 오니언숲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샤키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주죠. 식당에서 정식 그 코스에 있다기보다도 그냥 안주입니다. 그래서 와인바 같은 데 가서 시킬 수 있는 건데 육포 같은 건데요. 특히 돼지고기로 만든 그러한 이러한 좀 햄이나 무슨 살라미 같은 뭐 그런 이 술을 마실 때 안주로 먹기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포토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프랑스 그 어떤 식당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게 많은 식당에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거는 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냄비 이런 건데요. 그 프는 그 불이고요. 그래서 불 위에 있는 냄비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야채나 이제 소고기나 이런 거를 넣고서 끓인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신설로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같지는 않지만 신설로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요리인데요. 아마 그렇게 많은 식당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그렇지만 한번 먹어볼 만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꼬꼬방이라고 있죠. 꼬꼬방은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 닭 요리인데 이제 와인 소스로 이렇게 끓인 뭐 대표적인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웨프 브루기뇽이라고 하는 거는 웨프는 비프죠. 그 다음에 브루기뇽은 말하자면 갈비찜인데 국물이 좀 자작자작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갈비찜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특히 부르고뉴 지방에서 많이 먹는 그러한 소고기 요리로 한번 프랑스 식당에 가면 꼭 시켜봐야 될 그러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크 프리트.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죠. 프렌치 프라이가 프리트인데, 이것도 뭐 대표적인 이 프랑스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쓴 거는 라따뚜이. 이건 아마 디즈니 만화인가요? 하여튼 그 만화 영화로 유명해진 그 메뉴죠. 라따뚜이가 말하자면 프랑스 시골에서 이제 가정식으로 이 남아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고기나 무슨 야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만든 그러한 우리가 서민의 그 어떤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영화에도 그 라따뚜이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음식점에 와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와서 뭐 먹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크로크무슈라고 하는 거는 샌드위치인데요. 샌드위치인데 이제 햄이나 치즈를 안에다 넣고 이거는 말하자면 오븐에 약간 뜨겁게 해서 주는 그러한 샌드위치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랑스식 짬뽕 샌드위치보다 저는 훨씬 맛이 있는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머슈라고 하는 거는 미스터죠. 그래서 남자의 그 크로크, 그 어떤 좀 따끈하게 만든 샌드위치인데 이 종류가 이제 크로크 마담도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데 그 위에다가 달걀을 하나 얹으면 크로크 마담이 됩니다. 맛이 굉장히 좋은 샌드위치로 저는 아주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짬뽕보다 훨씬 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에스카르고는 이제 달팽이 요리죠. 이거는 뭐 프랑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달팽이 요리로 유명한 식당 이름은 아예 이름이 에스카르고로 되어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정말 파리의 유명한 식당인데요. 그 밑에는 이제 푸아그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이거는 이 거위 간으로 만든 굉장히 잘 만든 거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거위를 잘 안 써서 그냥 그 오리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특별히 덕 푸아그라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마주는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치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먹던 거를 찍은 건데요. 그 밑에 있는 게 베프 불기뇽이고 아마 저 위에 있는 거는 아마 그 넙치인가 그 생선 요리인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비프 스테이크죠. 스테이크하고 프리트, 감자튀김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였고요. 빵도 정말 아주 맛있는 빵이 나와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제가 본에 갔기 때문에 본의 프루메크리 좀 좋은 와인을 한번 맛봐서 아주 와인하고 그 스테이크 잘 어울린 그런 식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식당에 가면 메뉴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푸아그라도 썼는데 아주 좋은, 정말 좋은 고소한 그런 푸아그라가 나오고요. 특히 좋은 식당은 버터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일수록 버터에 자기의 식당 이름까지 이렇게 새겨서 나오는 그 버터가 있어요. 저는 버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프랑스 식당에서 이 버터를 먹어보니까 정말 버터가 빵에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식당은 이 좋은 버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좋은 버터가 나오면 일단 좋은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에 가면 처음에 이제 아뮤즈부시라고 하는 이 핑거푸드 같이 이제 먼저 시키기 전에 먹는 거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메뉴판을 갖다 주죠. 그래서 메뉴판을 갖다 주고 메뉴판에서 이제 그 음식을 고르고
또 와인 이 리스트를 주는데 와인을 고르면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주문하기 전에 먼저 나오죠. 그래서 좋은 식당은 아뮤제 뷰스가 보통 두 번, 세 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은 다음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캐비아하고 트러플이죠. 그래서 캐비아는 이제 그 상어 알인데 좀 시원찮은 거는 짜기만 하고 맛없는 것도 있는데 좋은 비싼 거는 정말 맛이 좋은데 저는 뭐 비싼 거는 뭐 별로 못 먹어봤습니다. 트러플도 이제 그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 트러플이 정말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어느 식당에 좀 비싼 식당을 한번 누가 초대를 해줘서 가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가볼 기회가 없었겠지만 가서 근데 화이트 트러플 시즌이라 자기네가 화이트 트러플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당황해서 이건 뭐 얼마를 내는 거지?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그럼 추가 요금은 얼마 냅니까? 그랬더니 5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이건 뭐 얻어먹는 처지에 5만 원 추가는 좀 그래서 전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 어, 뭐 여러 명 중에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뭐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물어는 봤습니다만 맛이 어떠냐고. 근데 이게 5만 원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프랑스 식당은 이게 추가할 때 100유로를 추가하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트러플이 굉장히 비싼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비아나 트러플이 비싼 것만큼 되게 비싼 식당에서는 이것들이 꼭 그 코스에 몇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 음식값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그 식당은 이 코스별로 페어링 와인이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앙트레가 나오면 그 앙트레에 맞는 그 페어링 와인이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와인 몇 년산 이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페어링 와인이 돼 있는 거를 시키시는 게 안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믈리에들이 정말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페어링 와인을 쓰기 때문에 와인을 특히 잘 모를 때는 이 페어링 와인을 같이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그 식당은 대개 디저트가 한 세 번 혹은 네 번이 나옵니다. 나올 때 이 디저트 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트가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디저트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뭐 마카롱도 있고 뭐 무스, 초콜릿 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저트를 고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 식당은 그 비싸냐 안 비싸냐 좋으냐 나쁘냐를 구별하는 거는 디저트가 얼마나 나오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 먹을 때도 와인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데는 이제 이 까르바도스 같은 증류주를 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되게 후식으로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디저트 와인은 되게 이제 달달한 그런 이 소테른 지역의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칼바도스 같은 거는 이제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거의 식후주로 이런 증류주를 제공하는데 어떤 데는 비싼 식당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차지 없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일수록 그 앙트레, 스타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문어, 무슨 해산물, 그 다음에 무슨 치즈, 닭,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써서,
그 앙트레 메뉴에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앙트레에 야채만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앙트레에 야채가 항상 섞여 있는 거가 오히려 보통이죠. 그리고 이 앙트레가 다양하다는 거는 그 식당의 셰프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요리를 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앙트레의 그 종류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좋은 식당일수록 아주 창의적인 그런 그 스타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당은 이제 되게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킷은 되게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식당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바지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어떤 데는 이제 청바지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샌들 같은 거, 이렇게 발가락에 나오는 샌들 같은 거는 신으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보면 어떤 분은 한국 분인데요. 일부러 재킷이 없으면 빌려주기까지 해서 입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들어와서 재킷을 벗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분을 봤는데, 웨이터가 차마 당황하는데 차마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뭐 옷을 입으라고는 얘기를 못 하고, 그분은 계속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청바지도 잘 안 되는데, 요새는 뭐 관광객들이 워낙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니까 청바지는 뭐 그래도 이제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한 10여 년 전에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코넬 의과대학이 있고 코넬 대학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로 계신 선배를 제가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패컬티 하우스의 저 런치가 굉장히 좋다고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청바지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더니, 그럼 뭐 나가서 뭐 좀 스시집에 갑시다.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가 예전에는 좀 입고 가기 어려운 그런 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아까 아뮤즈부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좋은 식당에 가면은 이제 처음에 아뮤즈부시를 주면서 메뉴라고 하는데, 메뉴하고 와인 리스트를 주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물도 이제 주문을 해야 되니까, 물을 뭘 마시겠냐, 이제 스틸 워터 혹은 뭐 스파클링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대개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물이죠. 이제 스파클링은 이제 탄산수고요. 그다음에 또 물을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샴페인도 한참 이제 주문해서 올 때까지 걸리니까 샴페인을 되게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좋은 식당에 가면 대개 이거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르는 데도 한참 걸리니까. 그다음에 와인 리스트를 주면, 메뉴판은 뭐 몇 장짜리지만 와인 리스트는 대개 무슨 영강 같은, 무슨 백과사전 같은 엄청난 두께의 그 와인 리스트를 줍니다. 와인을 고르는데 뭐 한 2, 30분 걸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거기 소믈리에한테 좀 자문을 구해야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코스 메뉴에 보면, 제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숲이나 샐러드는 보통 그렇게만, 그게 코스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야채로 만든 그런 무슨 이제 시저 샐러드 같은 거는 되게 없고, 샐러드에 있는 그 야채는 되게 엉트레에 모든 그 엉트레에 야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야채만 있는 그러한 디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는
그 돼지고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닭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가 이제 램, 그 양고기나 비둘기 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메인 디쉬에는 돼지고기는 프랑스 식당에는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좋은 식당에서 이 코스 요리를 시켜서 이제 먹은 다음에 커피나 티를 주문할 때는 이거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메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 식당하고 크게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나 티는 따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나 티는 되게 이제 뭘 시키냐면은 이 대표적인 거가 우리는 이제 아메리카노나 뭐 이 라떼인데요. 카페 라떼인데요. 이 아메리카노는 되게 그 메뉴판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하면 그냥 앙카페 든가 앙카페는 근데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물이 들어간 거라 굉장히 진합니다. 앙카페가.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식으로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시키려면은 뭐 어떤 거를 시켜야 되냐면 카페 알롱제라고 하는 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 알롱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약간 아메리카보다 조금 약간 진한 그런 커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에스프레소에다가 이 따뜻한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주전자에다 담아주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이 물을 자기가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이제 이 우유탄 카페 라떼 같은 거는 이 프랑스에서는 이 카페 라떼라고 그건 이제 이태리식이니까요. 카페 올레, 레가 이제 우유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탄 이제 카페다. 그래서 카페 올레를 시키거나 아니면 더 흔히 쓰는 말이 카페 클램. 이게 이제 이걸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런 이 카페 라떼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식당에 가서 이제 물을 시킬 때 그냥 수돗물을 먹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서 마시는 물이 아닌 좀 그냥 물을 좀 먹고 싶다. 우리는 보통 식당 가면 물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을 좀 이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웨이터가 와서 먼저 물어봅니다. 왜 얘기한 것처럼 스틸 워터, 스파클링 그럴 때 머뭇머뭇하고 뭐 그냥 달라고 그러면 돈 내는 물을 갖고 오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물을 먹으려면은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탭 워터를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탭 워터 이게 이제 수돗물인데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그냥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으면 탭 워터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돈 내는 물을 사서 이제 먹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불어를 한번 외워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어는 딱 요 말입니다. Un carafe d'eau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Un carafe d'eau는 carafe 이제 물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가 이제 물이거든요. 그래서 un carafe d'eau는 a bottle of water죠. 근데 더 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려면 웨이터한테 신뢰가 안 되게 하려면은 un carafe d'eau s'il vous plaît 요 말을 꼭 붙이는 게 좋습니다. 실브플레라고 하는 거는 please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웨이터가 두 말 없이 돈 안 내는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carafe d'eau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잔으로 와인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말이 un verre de vin blanc. 블랑이면 화이트고요. 보르즈 하면 이제 레드죠. 그래서 un verre de vin 요 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비싼 식당에 가시면
이렇게 공짜물을 좀 시키는 거는 모양새가 별로고, 이럴 때는 대개 이제 돈 내는 물을 시키는 게 보통이죠. 한 100유로, 150유로짜리 먹으면서 한 10유로밖에 안 되는 물을 또 안 사 먹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죠. 그 다음에 팁은 어떻게 주든가. 원래 프랑스나 이제 유럽에서는 원래 팁을 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팁을 꼭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팁이 이제 그 웨이터들의 그 일종의 급여의 부분이니까 팁을 줘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뭐 나중에 비를 보면 뭐 15%, 20%, 25% 이렇게 칸이 있죠. 거기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뭐 한 20%는 뭐 써야 뭐 보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15% 주면 뭐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나 이제 영국에서 원래 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팁이 다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에 최근에 갔더니 영국에서도 이 나중에 비를 보니까 팁이 아예 붙여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팁이 12.5% 이렇게 딱 박혀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아직은 뭐 영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약간 자율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칸에 이렇게 5%, 10%, 15%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그러한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당에 가갖고 서비스 잘 받고 이제 웨이터도 친절하고 나중에 뭐 말하자면 이 이제 디저트 와인 같은 거를 어떻게 언더하우스를 받는 경우에는 나오면서 뭐 식사 잘했다 뭐 음식이 어땠냐 뭐 그때 뭐 트라이비앙 뭐 베리 딜리셔스 뭐 이러고 나오면서 팁 쓸 때 0%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한 10% 정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지를 되게 라디시옹이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이제 레히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근데 만국 공통어가 있죠. 이 손으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누구나 다 웨이터는 알아듣습니다. 빌 달래는 거구나 그거 알죠. 그리고 이 팁을 거기에 쓰지 않더라도 웨이터가 정말 친절해서 팁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한 5유로나 10유로, 이렇게, 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리에서 갔던 그런 식당들을 몇 군데 좀 유서 깊은 식당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오샤또라고 하는 건 와인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레알 근처에 있는 와인바인데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종류는 많아서 여러 가지 그 와인을 잔으로 맛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트랭블루 이게 기차죠. 그러니까 블루 트레인인데 이거는 파리의 리옹역이라고 있습니다. 리옹역의 2층에 있는 아주 그 역사가 화려한 역사라기보다도 그 안에 식당의 내부가 정말 공룡같이 화려한 그러한 그 식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안 먹어도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도 많은 그런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 그랑 꼴베르, 이 그랑 꼴베르는 이 꼴베르라고 하는 게 아마 루이 14세 때인가요? 그때 아마 재상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특히 그 영화 그 Something's Gotta Give 그건 뭐죠? 그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죠. 잭 니콜슨하고 저 누군가요? 하여튼 잭 니콜슨이 나온 잭 니콜슨이 그 영화에서 한 64세인가 뭐 60대인데 한
20대 젊은 여자랑 그 데이트를 하고, 이 사람이 플레이보이였으니까 영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젊은 여자랑 그 데이트를 하고 이제 노는데, 그 여자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들어왔어요. 어디 없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취소돼서 들어와갖고 놀래 자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이앤 키튼이죠. 다이앤 키튼이.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가 어떻게 발전해갖고, 이제 그 엄마랑 이제 로맨스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장면에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그랑 콜베르라고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루시앙 르그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와인 파는 와인 전문 판매점인데 옆에 그 식당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와인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거는 이 파리에 있는 비비안 갤러리라고 하는, 그 이렇게 이 천장에 막혀 있는 그 이런 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신신 아케이드가 있듯이 이제 그런 아케이드 안에 있는 이 와인 전문 매장인데, 아주 여기서 좋은 와인을 좋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라쿠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몽파르나스에 있는 식당인데, 아주 유서 깊은 식당으로 100년이 넘은 식당이고, 안에는 이 아르누보 양식으로 아주 이 기둥 장식이 아주 화려한 그러한 곳으로 꼭 가볼 만한 그러한 그 식당입니다. 유명한 문화 예술인들이 자주 와서 먹던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코프는 이 라틴 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 식당은 파리에서 제일 오래된 카페입니다. 그래서 1683년에 이 오픈을 한 그러한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요. 프로코프는 너무너무 유명한 데라 아마 관광객들이 매우 터지는 곳이고, 여기는 뭐 볼테르라든지 뭐 그런 로베스피에르,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쳐갖고, 심지어 나폴레옹이 와서 먹었는데 마침 나갈 때 돈이 없어갖고 모자를 맡기고 갔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몽파르나스에 있는 유명한 식당 두 곳이 이제 르돔이라고 하는 해산물 식당이고요. 이곳은 그 해밍웨이가 원고료를 좀 많이 받은 날, 돈이 좀 생겼을 때 이 르돔에 가서 그 석화하고 화이트 와인을 즐겼다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라로똥드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식당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모딜리아니가 이 식당에서 자주 와갖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식사값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주고 식사값을 그걸로 대충 말하자면 상계를 했다라고 해서, 이 식당 안에는 이제 모딜리안의 그림들로만 쭉 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스리 립, 요거는 이제 이 상제로만 데프레 그 카페 라땅에 있는 아주 이것도 유서 깊은 브라스리인데요. 여기도 뭐 해밍웨이나 피카소나 뭐 사르트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그 앞에 있는 데가 이 브라셀 립 앞에 있는 이 두 개 유명한 그 카페가 레드마고하고 카페 드 플로르라고 하는, 그 드마고는 두 개의 그 중국 인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카페 안에 들어가면 그 중국 인형이 벽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라토르 다르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네 강변에 있어서 저녁 때보다 점심 때 가면 세네 강변의 그 경치를 잘 볼 수 있고 정말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비싸서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 오리가 유명해서, 오리는 시그니처 메뉴로 여태까지 먹은 그 소비된 그 오리의 그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내가 먹는 오리가 이번에 몇 번째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뭐 듣기로는 한 50만 명, 50명이 아니라 50만 병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유서 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몇 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오샤또 그 와인 바입니다. 와인 바의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벽에도 굉장히 아주 그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거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트랑블루 그 리옹역의 2층에 있는 진짜 화려한 내부를 갖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부르고뉴 가기 위해서 리옹역에서 기차를 타게 돼서 아침 식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정말 뭐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아주 만족할 만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실내 내부를 보면서 먹으려니까 뭐 어디로 뭐 음식이 들어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제가 찍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르그랑 콜베르라고 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 안에 네 분데, 저 앞에 있는 석고상이 이 재상이었던 그 콜베르의 그 흉상입니다. 안에 내부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스테이크 미디움이 없고요. 이상하게 미디움이 없고, 미디움 레어하고 미디움 웰던이 있었는데, 제가 미디움 레어를 시켰더니 거의 생고기 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장실 가는데 보면,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s Gotta Give라고 하는 영화의 그 포스터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지워볼까? 아까 얘기한 그 와인 전문점에서 제가 와인을 시켜서 먹었던데, 제가 이제 그 부르고뉴의 뽀마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와인을 제가 여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지금 이것처럼 굉장히 매그넘 사이즈의 아주 좋은 그랑크리 와인들이 매그넘 사이즈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숑 롱그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슈바블랑, 뭐 샤또 마고 이런 것들이 매그넘 병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그 좋은 와인들의 그 와인 그 상자 케이스들 쭉 보통 식당 가면 코르크를 많이 이게 전시하는데, 여기는 아예 와인 상자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 밑에 보면 르르와 그 부르고뉴의 전설적인 그 와인 메이커죠. 그 와인 이 상자에 그 표지들을 쭉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굿볼의 내부입니다. 그래서 굿볼의 내부인데, 이 가운데 아주 초현실적인 어떤 조각상이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 기둥 같은 데 보면 아주 아르데코 양식의 로 아름답게 회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그 기둥 위에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굿볼에 이 들어가는 입구 그 오른쪽에 보면 댄싱이라고 있는데, 이 밑이 옛날에는 무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들, 사교계 인사들이 와서 여기서 댄싱을 즐긴 그러한 식당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1683년에 처음으로 생긴, 파리에서 생긴 카페인 프로코프입니다. 저기 가운데 뒤에 인물이 보이시죠? 그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 프로코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들이 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당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샹제로만 데프레 사거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두 개의 유명한 카페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레드 마고가 있고, 여기가 만남의 장소로 되게 쌍제로만 데프레 라틴 쿼터에서 만날 때 이 카페 앞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카페 드 플로르, 여기는 그 이제 사르트가 여기서 많이 그 보부아르와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이, 이 두 카페 바로 앞에 있는 게 이 브러스리 리프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여기 메뉴가 쭉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 메뉴라 잘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저 영어 메뉴를 달라고 그랬더니 영어 메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있죠. 그 QR 코드를 찍으면 영어 메뉴가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이 벽면 장식인데요. 마치 우리나라 무슨 자개장 같은 그런 자개 장식 같이 뭐 이런 아주 그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시킨 그 덕꽁피라고 하는 그 음식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그 우리말로 하면 닭다리 같은 거죠. 그래서 감자가 나왔는데 거의 뭐 태웠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서양 요리는 이렇게 이 비프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태워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탄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좀 타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치맥도 많이 하니까 이런 꽁피, 닭꽁피는 정말 우리한테 잘 맞는 그러한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 페블레 그 도멘 여기서 나오는 레드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주 맛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스파클링 워터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통의 그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그 스파클링 워터를 시킬 때도 이 프랑스 그 탄산수를 갖다 줍니다. 산펠레그리노는 이태리 탄산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식당 아니면 이 이태리 산펠레그리노를 갖다 놓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비싼 식당이어서 이 산펠레그리노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와인 리스트인데요. 와인 리스트를 쭉 보시면 뭐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강 그 가격표를 보니까 여기서 먹는 그 와인 그 병의 값이 우리나라 할인 매장, 와인 할인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좀 싼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할인 매장에서 산 와인을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좋은 식당에서 그 가격을 내고 마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아까 얘기한 끝볼 바로 앞에 있는 르셀렉트라고 하는 이 바입니다. 바 겸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그 해밍웨이가 여기서 그 원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여기서 많이 썼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뭐 글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내부고요. 요거는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아웃도어에 있는 그 커피 마시는 데인데 여기서 참 커피 마시고 글쓰기가 참 좋은 공간이어서 제가 여기를 많이 옛날에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 있는 여자분도 하여튼 뭐 열심히 뭘 하시고 계시네요. 요거는 그 모딜리아니가 이제 그 그림을 안에서 많이 그리고 뭐 밥도 얻어먹고 그랬다고 하는 라로똥입니다. 바로 몽파르나스 입구에 있고 요 라로똥도 옆에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나무 밑에 이 로당이 만든 말자크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니까 이 라로똥도에 가시면 꼭 그
발자크의 동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모주 광장에 있는 빅토르 유고 집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인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브러셀리인데 그 오른쪽 창문 위에 보시면 중간에 글이 써 있죠. 딱타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이 집에서 그 딱타르가 아마 유명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일본 라면집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 잠깐 들른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정을 마치고 최근에 파리에서 갔던 경험을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식당에 갔을 때 꼭 기억해 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 물을 사 먹지 않고 좀 그냥 수돗물을 마시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un carafe d'eau, s'il vous plaît. 이 두 마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꼭 알아둬야 될 그 단어 두 개는 bonjour하고 이 s'il vous plaît.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거나 뭐 누굴 만났거나 어느 가게 들어갈 때 항상 bonjour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man of etiquette입니다. 파리에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